네, 방금 전에 살펴보셨지만 지금 종목별 장세가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내년에도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성장주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수석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 시장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천선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 부담이 좀 되는 것 같더니 지금 오늘은 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래서 최근에 오미크론 관련된 이런 시장 악재는 대부분 그 주가에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을 앞두고 좀 대주주 양도세 그 이슈 때문에 특히나 올해 좀 급등을 보였던 올해 종목이나 섹터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좀 올해 그 12월 28일 배당날까지는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요것만 지나면은 다시 또 저는 이러한 흐름, 그 중소형주 강세가 저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년까지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상반기에는 확실히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대형주들이 상당히 잘 갔죠.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약진을 했고, 그리고 메타버스라든지 엔터, NFT, 게임 이쪽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있다가 다시금 또 연말 들어서 또 반도체 쪽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간밤에 마이크론도 상당히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시각도 있어요. 지금 성장주 쪽을 계속 좋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역시나 지금 당장은 IT 대형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동안 좀 IT가 좀 어느 정도 쉬어갔기 때문에 다시 반동이 나오고는 있지만, 물론 IT도 좋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메타버스, ESG, 저는 이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성장주는 내년까지 저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IT나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좀 당분간 좀 부진했던 이런 섹터에서도 분명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IT 소부장 쪽은 좀 어떤가요? 그래서 IT 소부장 쪽 관련해서도 좀 최근에 좀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IT 소부장 쪽보다도 더 전 건 2차 전지 관련된 부품, 소재주 이쪽이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쪽 말씀도 주셨고, 조금 전에 그 메타버스하고 ESG 말씀도 주셨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코스닥 업종을 뽑으신다면, 어제 서울대학에서인가 그 자율주행 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긍정적이던데, 뭐 방금 말씀하신 그 두 종목에다가 자율주행을 더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는 좀 다른 게, 올해는 메타버스 원년이라서 메타버스와 관련이 되면 흔히 말하는 묻지마 상승까지도 나왔지만 내년에는 AI 기반의 메타버스 관련된 업종들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자율주행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 메타버스랑 자율주행이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보통 이렇습니다. 자율주행은 전통적인 자동차 섹터 입장에서 보면은 내연기관이 됐건 하이브리드가 됐건 전기차가 됐건 수소가 됐건 어쨌든 자율주행 되지 않겠냐도 있지만, 앞으로 이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로 이동을 할 때도 메타버스를 사람들이 영위해야 되는데 그럼 자율주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I가 왜 의미가 있냐면, AI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로 딥러닝을 하고 디지털 트윈을 하게 되면 이 기술이 자율주행에도 접목이 됩니다. 즉 메타버스의 성장은 자율주행의 성장과도 맞닿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동차 산업의 변화도 있지만, 특히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서 또한 자율주행의 이런 발전 속도나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그 기술적인 측면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내년도 코스닥 업종 중에서 NFT, AI 기반해서 그다음에 ESG, 자율주행을 강조하셨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기술 수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이게 올바른 투자인지 아니면 그냥 버블을 만들어내는 묻지마 투자인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 아직은 이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직 솔직히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인 4단계 전인 지금 3단계에 대한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일단
이 중에서 한 종목 하나를 보자면요. 네. 팅크웨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팅크웨어. 예, 팅크웨어가 뭐냐면요. 뭐 아시겠지만 아이나비 브랜드로 이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하는 업체인데 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이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맵, 원천 지도 데이터가 가장 많습니다. 야. 가장 많은 빅데이터와 딥러닝. 그래서 여기가 또 국가에서도 자율주행 지금 3단계 국책까지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팅크웨어가 이 자율주행이 되면 자율주행 플랫폼에 있어서 다른 업체들과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자율주행 플랫폼 업체로 또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팅크웨어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팅크웨어 같은 좀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 단 이제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 4단계는 아니고 이 3단계에서 4단계로 가기 위한 단계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앞서 나가는 쪽이 이쪽 팅크웨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최근에 저희 시장에서는 이제 로봇 테마도 상당히 강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메타버스와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도 함께 연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 세계로 진출하지만 이제 현실 세계에서 육체 노동 이걸 인간을 대체해줄 이제 마지막 단계가 결국엔 자동화 설비를 넘어서 로봇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현재 단계 로봇이라는 건 일종의 로봇 팔 좀 이런 거에 국한돼 있는데 근데 이제 점점 가면 진짜로 이제 사람과 진배 없는 로봇 시장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업체인 삼성전자도 로봇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제시해서 시장에서 최근 로봇 관련된 산업 섹터나 이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 이제 이거는 뭐 좋게 말하면 인간의 마지막 육체 노동을 대체하고 또 기업 측면에서도요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중국에 갔다 지금 베트남, 미얀마 같은 동남아에 가 있는데 이 해외에 있는 글로벌 생산 라인을 본국으로 다시 소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현재 미국이나 유럽, 일본, 한국의 업체들이 다 인건비가 싼 동남아나 중국에 많이 가 있는데 로봇 자동화가 된다면 굳이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가지지 않고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세나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더 빠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에서 일단 대표주를 뽑자면 일단 유진 로봇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봇 청소기 기업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시작은 로봇 청소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 B2C 영역에 있고 B2B가 있는데 우리는 개인 소비자니까 예, 우리가 눈에 있는 거는 네. 이거 로봇 청소기 아니야. 마치 왜 삼성전자도 우리가 휴대폰 알지 반도체는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이 물론 로봇 청소기도 있지만 그 외 교육용 뭐 홈 엔터테인먼트 군사용 로봇까지 또 자율주행 솔루션 관련된 전문 로봇도 생산하기 때문에 이 로봇조차도 자율주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한번 로봇 중에서는 유진 로봇을 한번 좀 유심히 보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리스트에 쭉 나오는데 휴림 로봇도 있고 예, 몇 개의 로봇 관련된 탑픽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일단 유진 로봇 외에도 예. 휴림 로봇이라는데 휴림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 로봇을 하고요. 예. 로보티즈는 이제 서비스 로봇 솔루션 및 로봇 구동장치 부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인간과 비슷한 인간형 이족 보행 관련된 로봇. 걸어다니는 예, 거죠? 이게 좀 더 진화된 건데요. 근데 요건 좀 이제 더 많은 기술 개발이 있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간 지금이야 이렇게 보통 바퀴 달고 로봇이 달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넘어서 이족 보행을 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로보스타입니다. 요거는 제조용 로봇과 장비 산업용 로봇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이제 점점 더 개화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 로봇 관련된 시장은 특히 기업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분야라서요.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있어질 것으로 보여. 이것 또한 결국 메타버스 자율주행과도 연결되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의로 해석하면 미래 세계는 로봇이 아닌 세계가 없는 거죠. 예. 자율주행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로봇을 타고 다니는 셈이 되고요. 예. 드론이라는 것도 일종의 나르는 로봇이 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로봇인데 이제 그런 로봇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센서가 있어야 되고 예. 이 딥러닝이 순간적으로 이행이 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GPS 시스템이 제대로 존재해가지고 1cm의 간격도 비껴날 수 있는 사고 맞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소개해주신 이 탑5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좀 사업의 다각화, 그래서 드론 쪽, 자율주행 쪽 또는 뭐 AI 쪽 이런 식으로 좀 다변화된 로봇 산업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정부가. 물론 우리 그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기업체들도 하는데 일단 특히 기업체라는 건요, 이 시장이 생성돼야지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중소기업 위주로 했다가 최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여기에 공식적으로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삼성전자가 그만큼 했다는 건 이제 시장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투자를 한 거고, 즉 삼성전자와 같은 초대기업, 그 흔히 말하는 이 밸류체인 상단의 업체가 한다는 건 앞으로 그 관련된 이 중소 협력 업체들 또한 낙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파이가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당연히 관련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또 그의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우려 아닌 우려가 돼요. 왜냐 그러면 조금 전에 박수진 연구원도 중국이 메타버스 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뭐 NFT를 하건 메타버스건 관련이 안 된 게 없단 말이죠. 전부 다가. 그럼 이런 종합적인 파생적인 산업이 일괄적으로 가치 사슬로 딱 엮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시장의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데이터 모으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중국 쪽에 뭐 연구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중국 R&D 기관과 합작을 한다든지 2018년 현재 우리나라 로봇이 전체 세계에서 1위더라고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산업체 자동화에 들어가 있는 데만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 사기는 그게 아니라서 좀 더 우리가 시장 다변화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입장이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대로 주로 공장에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이 대부분인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이런 생활형 B2C형 로봇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품목 다변화도 있겠고 기술도 해야 되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5천만 인구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뭐 가장 가까운 일본부터 해서 우리 옆에 있는 인구 대국인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북미 시장 당연히 진출을 해야 되는데 특히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모든 B2C가 결국 중국 시장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현지 업체들과의 기술 제휴나 JV 또 현지 이런 또 생산도 할 수 있는 분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손현정 앵커나 우리 그 유성만 연구원께서 생각나는 로봇 관련된 영화 있으세요? 전 서로게이트. 언제 거죠? 2008년도. 2008년. 전 예전에 AI라는 아마 제목이 그럴 겁니다. 제 기억에는 1999년작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던 바이센테니얼 맨 보면 바이센테니얼 맨으로 로빈 윌리엄스가 로봇이 되어서 나옵니다. 할머니처럼 나왔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로봇 산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또 바이오, 올해는 참 바이오가 또 상당히 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올해 바이오가 연초에 좀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망 매물이 나오고 계속해서 부진했고요. 오히려 이제 연말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내년에 바이오를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좀 연말에 이제 부진했던 바이오 반등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일시적 반등인지 내년도 지속될지 당연히 시장에서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전 그래도 일단 뭐 내년에 반등이 나오는데 저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 유력 대선 후보 중에 어떤 분이 당선이 되시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새로운 정부에 보면 항상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또 기존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더욱 중요한 정책이 바로 보건이나 헬스케어 관련된 정책입니다. 전 그래서 이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추진하고 타겟팅된 그와 관련된 보건, 헬스케어 이쪽 관련된 좀 일단 업종들이 당장에는 좀 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또 주가를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제서 물론 뭐 어느 분이 당선될지는 결과를 봐야겠지만 좀 그 당선되는 분의 이런 그 주요 보건 헬스케어 정책과 좀 맞물려 있는 좀 그런 종목들을 전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이오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참 우리 PD 선생님께서 할머니 나오는 영화 할머니가 아니고요. 사실은 로봇 그냥 순수하게 로봇으로 나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할머니 나온 영화는 딴 코믹 영화고. 그렇군요. 그 지금 우리가 모두 이
오미크론도 그렇고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바이오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 특히 mRNA. mRNA. 근데 예. 제가 관심 있는 거는 RNA 기술을 이용한 암 치료나 치매라든지 다른 어떤 그 형태의 예. 신약 개발 이쪽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그쪽에 조금 뭐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일단 당장의 항암 쪽으로는 일단 면역관문 항암제 이런 데 있어서 일단 예. 좀 앞서 나가는 곳이 유틸렉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틸렉스. 예, 그러니까 일단 기술력은 국내 최정상급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오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요. 근데 그동안 아시겠지만 바이오 업체들이 계속 이제 비용을 들여서 R&D는 하는데 그 이제 좀 임상 결과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런 그 애로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실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요거는 좀 확실한 이런 그 임상 결과가 나와야 예, 좀 제가 보기엔 좀 주가가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일단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흐름 봤을 때 또 2차 전지 소재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뭐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뭐 10월, 11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NFT 게임은 11월에 반짝 강하게 올랐다면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좀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연말 들어서 2차 전지 쪽에 낙폭이 상당히 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면은 2차 전지였는데 이제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양도 과세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었으니까 예, 올해 파는 거죠? 말씀하신 2차 전지 쪽이랑 네. 메타버스 관련된 NFT 쪽이 올해 상승을 많이 한 만큼 이 본의 아니게 대주주 과세 요건에 걸리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또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매도랑 그리고 좀 매수를 자제하는 것 때문에 좀 연말에 좀 부진한 게 있는데 저는 2차 전지 소재는 역시나 앞으로 어쨌든 자동차 트렌드는 갈수록 전기차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뭐 올해 대주주 양도세 이슈만 지나면 저는 내년에도 역시나 성장하는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럼 그중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가 있을까? 올해도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 조금 덜 움직이고 내년 성장이 있는 게 요건 좀 시총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아, 네.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포스코 케미칼의 경쟁사가 에코프로비엠 형제인데 근데 에코프로비엠 상당히 많이 예,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 그 형제는 흔히 말하는 올해 주가가 엄청 좋았는데 오히려 두 개 합치면 포스코 케미칼보다도 시총이 큰데 포스코 케미칼은 올해 거의 1년 내내 일종의 좀 횡보하면서 일종의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부터는 국내나 해외 쪽에도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둘 다 하고 아마 조만간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과 관련된 또 새로운 협력도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올해는 주가가 좀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쪽에서 가장 가장 아쉬웠던 종목이었지만 내년에는 좀 가장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로봇 이야기 했잖아요. 네. 로봇에서 가장 필요한 게 전기입니다. 예. 이거를 전기 코드를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 원통용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로봇 관련된 2차 배터리 주는 앞으로 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이제 2차 전지라는 게 물론 자동차도 기본이지 말씀하신 대로 로봇에도 분명히 이런 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지 관련된 시장은 앞으로 이 성장 가능성이 계속 클 것 같아요. 무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NFT, 뭐 미디어 엔터 이쪽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NFT 게임은 다시금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뭐 하이브라든지 뭐 엔터주들이 상당히 잘 갔다가 지금은 쉬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요, 특히나 그런 전통 엔터주는요 내년이 좋습니다. 두 가지인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는 지금 당장은 겨울철이고 오미크론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내년 한 2, 3월 겨울이 지나면은 또 안정되고 또 점점 백신 보급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년이 되면은 1분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빠르면 2분기부터는 과거대로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됩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콘서트나 팬미팅 가능해지고 또 한 가지 중국이 다시 열릴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내년 2월 달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 사드 사태 이후로 실질적으로 닫혀 있었던 중국 내에 이 한국 그 엔터사들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화되지 않을까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는 오프라인 공연도 재개돼서 본업
가장 큰 원래 매출 비중이었던 콘서트도 재개되고 거기다가 중국 시장도 다시 열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하이브건 뭐 SM, YG, JYP 이런 전통 엔터주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이야말로 좀 정말로 이제 실적이나 주가 측면에서 모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25만 명 확진자 중에 73%가 오미크론 환자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뭐 엔터에 대한 공연 문화도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특히 뭐 아시겠지만 이게 중증 환자만 아니면은 그냥 경미한 거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감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이제 글로벌리하게 80~90% 이상 가고 중증에 대한 그것만 낮아진다면 이런 콘서트와 같은 단체 오프라인 활동에 있어서 전혀 뭐 제약될 게 없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자율주행 토픽으로 말씀해주신 팅커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전에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요. BMW와 237억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나오셨어요? 저거? 그럼 아닙니다. 팅커웨어 말씀하시자마자 BMW하고 계약 체결했다고 하니까 주식경제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내년에도 약간 구름이 끼어 있지만 맑음이다. 이래 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저는 계속 코스닥 특히 중소형주는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좀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뭐 오늘 말씀 나눈 걸 정리하면 그동안에 뭐 NFT라든지 게임이나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된 주식이 2021년에도 뭐 상반기에는 좋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부진했지만 2022년이 되면 좀 새로운 대상 종목으로 부각될 잠재력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